대구 수성구에서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발생한 석연찮은 동일학군 내 전학과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생산 가공된 농식품의 수출이 매년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의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농가가 입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FTA 대응 체제를 현장과 실무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40년 전 도시와 농촌이 상존하고 있는 대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발생한 석연찮은 동일학군 내 전학과 관련해 대구문화방송이 연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 과정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이 전례 없는 집단 전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오늘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A중학교에서 입학하자마자 이뤄진 동일학군 집단 전학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에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집단 환경 전환 전학 전례가 없었다며 서류만으로 전학을 허용한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입학과 동시에 이뤄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전 논의는 없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 설명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늦어진다고 야당에 나서서 오늘 이제 항의해가지고. 빨리 안 해준다고? 네, 빨리 안 해준다고. 교육청에서는 바로 된다고 했는데 어제가. 전학을 허용한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 배정 이후 일부 학부모가 찾아와 일반적인 설명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입학을 하면 해보라. 입학을 해서 진짜 다니기가 힘들면 이런 게 있는데 가면서 그때 막 안내를 해버렸더니만.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주거지에서 배정 학교와 옮긴 학교와의 거리, 교통수단에 따른 통학 시간 등도 확인해 종합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시 의회는 수성구의 한 학교에서 7명이 환경 전환 전학을 한 것은 학부모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청의 안일한 전학 업무 처리에 유감을 표명하고 시교육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학 신청 학생의 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전학을 결정한 것에 절차상 문제나 관련자의 과실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농산물 수입 개방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동안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던 경상북도가 이득을 챙기는 쪽으로 대응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발효된 곳은 모두 53개 국가. 경상북도는 그동안 국제적인 FTA 동향을 비롯해 지역의 피해 품목과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제 FTA 대응 기조가 바뀝니다. 주요 국가의 FTA가 대부분 체결된 데다 주요 양어 조건 등이 결정됐기 때문인데 지역의 실익을 챙기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인 동향을 보고 우리의 경쟁력을 길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구체화된 생산성 향상 또는 품질 고급화 또는 수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되고. 경북 농업 FTA 대책특별위원회에 기업체와 소비자단체, 농업인 등 현장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하고 실무전략기획팀을 강화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중앙정부와 연계해 주요 국가의 FTA 체결 후속 대응에 주력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6차 산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 촉진 등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피해를 축소하는 그런 논의들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자체 경쟁력도 높이고 대정부에서 조치할 사항도 건의하면서 자체 FTA 극복을 위한 최선의 현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에 맞서기 위해 이제는 현장 중심의 경쟁력 높이기에 주력하겠다는 경상북도의 전공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농식품의 수출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비중이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유를 알면 해법도 나올 텐데요.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이 농장은 대만으로 해마다 3억 원어치 표고버섯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수출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늘려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버섯이 맛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대만이나 홍콩, 심지어 미국까지도 들어가고 있긴 있는데 많은 양은 안 들어가 있어요. 홍콩은 많이 가져가고 대만은 그저 우리 걸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해외로 수출한 농식품 물량은 4억 1,300만 달러어치로 전년도보다 40%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의 5%에 불과합니다. 사과와 배 수출이 꾸준하긴 하지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영세 농가가 많고 고령화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파와 마늘 등 양념류 재배 농가와 딸기, 복숭아 같이 유통 과정에 쉽게 상하는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수출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대책을 통해 수출 증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과일, 음료 같은 가공식품도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며 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달 경북 지역의 실업자와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 사정이 많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실업자는 1년 전보다 9천 명이 증가한 7만 1,000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5%로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2012년 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지난 1월부터 2달 연속 감소해 133만 9천 명에 그쳤습니다. 신라 왕궁이었던 경주 월성에서 통일신라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건물터가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고유제로 시작한 월성중앙지역에 대한 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시굴 결과 기단과 초석을 갖춘 건물지 6동과 담장 12기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건물지 가운데 3호로 명명된 곳은 길이가 28m, 너비가 7.1m에 이르는 초대형으로 통일신라시대 월성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또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토기와 기와류 등의 유물도 다량 출토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유물 상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와 신라시대 유물들이 같이 공반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굴 지역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인 석빙고 인근 5만 7천여 제곱미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토대로 발굴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굴 조사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서 발굴을 본격적으로 해서 ABCD 전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월성은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신라 천년수도의 왕궁으로 둘레는 2,400m, 면적은 19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40년 전 도시와 농촌이 상존하고 있는 대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사진계 2세대인 양성철 작가의 실험성 강한 사진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8년 동화백화점 앞길입니다. 비오는 거리에서 빈 수레를 끌고 가는 노동자의 뒷모습이 가난했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신광사와 장춘당 약국의 모습은 아련한 향수에 젖게 합니다. 39년 전 사문진 나루터는 지금과는 달리 한적하고 평온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1984년 국민배우 고두심 씨가 대구 달성공원에서 사진 촬영 대회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세련미가 넘쳤던 고두심 씨를 담기 위해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장사진을 이룬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사진작가면서 대학 교수인 이종용 씨가 1976년부터 1992년까지 대구를 찍은 사진 32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추억스런 대구의 모습들을 여러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준비하면서 일부러 40년, 35년 전의 그 현장을 다 답사를 하면서 대구 사진계 2세대인 양성철 작가는
풍경 사진을 주로 찍었던 이른바 살롱 사진 작가들과 달리 70년대 말부터 실험성 강한 작품을 선보여 대구 현대사진에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80년대 초중반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서 찍은 사진을 선보이고 있는데 모두 지난해 광주 비엔날레 공식 초청작입니다. 손이 없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고 찍었는데 손이 들어감으로 해서 손이 만들어진 조형성 때문에 전혀 다른 어떤 그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상당한 어떤 그 감동을 받고. 아마추어 사진 작가에서 대학 교수를 거쳐 지금은 방천시장 내 포토스페이스 운영자로 한평생 사진과 함께 살아온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추진 중인 대구시가 사상 처음으로 대구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 집행 실태를 감사합니다. 20여 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보름 동안 감사가 진행되고 재정지원금 부당 신청과 편법 사용, 인건비 등 표준 운송 원가 적정 산정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를 분석해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고 위법 부당 행위 등은 고발할 계획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유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자격 조합원 투표 논란을 빚은 경북 의성에서 선거 이후 처음으로 선거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와 조합원, 농협 바로 세우기 연대회의가 연명으로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투표권이 없는 무자격 조합원 700여 명을 고의로 선거인단에 포함시켜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투표권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유권자의 투표권까지 빼앗았다며 당선과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거인 명부 속에 무자격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성축협에 이 선거인 명부를 수정해달라고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는 이것을 묵살했습니다. 또 위탁선거법이 선거권자인 조합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심판도 신청했습니다. 농협 바로연대는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른 지역 후보들의 소송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성축협의 무자격 조합원 제명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축협 관계자와 탈퇴 처리된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의성축협은 소송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조합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첫 당선 무효 소송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유사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의 재난, 재해기금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구시의 누적 재해 구호 기금이 법정 기준 대비 41%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재난관리기금도 누적 금액이 696억 원으로 최저 법정 의무 적립액 1,613억 원에 43%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법정 기준 대비 부족한 적립금을 빠른 시일 내에 적립하라며 대구시장에게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 내 인구는 274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500여 명, 14,000여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경산시가 5,600여 명이 늘어 가장 많이 늘었고, 칠곡군 1,200여 명, 구미시가 1,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1년 전보다 0.15% 감소했고, 노인 인구는 0.54%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행정자치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함께 주관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 간담회가 오늘 열려 공무원들은 지방인사 승진 제도의 개선과 여성 공무원 육아 대책 마련,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보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구제역이나 사회복지 등 국가적 사업을 할 경우 국가에서 반드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건축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5회 대구 건축 박람회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엑스코 대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친환경 건축 자재와 전원주택 정보, 건축 공구, 디지털 홈 기기, 가구와 인테리어 분야의 20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해 최신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 가구 직접 만들기 체험 행사와 전원주택협회가 마련한 다양한 강좌 등 시민 참여 행사도 열립니다. 계속되는 비로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자 다기능 보수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 물관리센터는 보의 수위가 높아져 오늘 오후 5시 반 낙단부를 시작으로 낙동강 5개 보의 수문을 차례로 연대 이어 내일 새벽 0시에는 달성보 수문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센터는 보 하류 하천변 야영객은 대피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성주경찰서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주군의 한 시외버스 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모두 700여 차례에 걸쳐 버스 수입금이 든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 모두 8억 7,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6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CCTV를 피해 돈을 빼내왔는데 매일 야간 경비 근무를 하며 한 번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씩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 조치를 3차례 이상 위반한 농가의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도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축 소유자에게 예방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위반 농가의 처벌 수위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제1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가 내일 오후 2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이전을 완료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올해 이전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4개 대구 경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해 올해의 채용 요강을 발표하고 1:1 취업 상담도 진행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